굿모닝. 자, 며칠 전에는 성악가가 되려고 예고를 다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갑작스럽게 유학을 결정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유학을 간다라는 게 참 쉬운 결정은 아니죠. 맞습니다.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중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유학을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예고를 다니던 미래 성악가가 되려고 했던 학생이 왜 갑작스럽게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부모님께. 남자아이였는데 혹시 엄마나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악 또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부모님은 전혀 음악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을,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 아빠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지금 예고 1학년생이기는 한데 언제부터 성악을 하기로 결심하고 성악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역사도 또 굉장히 짧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3학년 한 2학기 때? 1학기? 하여간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그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예체능이 아니라, 예능 과목이 아니라 그냥 공부해서 대학을 가기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대학을 예능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다. 그냥 유학을 보냅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많은 그 논문 가운데, 예체능, 특히나 음악 쪽, 악기, 이런 쪽은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언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심하게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5살 이전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는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음악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도 크게 그 재능을 발휘해서 그 계통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그런 얘기죠. 예전에 이런 제가 기사를 한 20년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 언어에 관한 건데요. 한 살 이전에 그 언어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언어로 네이티브 스피커 이상을 가기가 불가능하다. 자, 영어로 얘기를 하면 한 살 이전에 영어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이후에 아무리 영어를 해도 영어로 네이티브 수준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인데,
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어도 어렸을 때 배우는 게 100% 유리합니다. 사춘기를 넘어서서 언어를 배운 사람 가운데 모국어를 하는 사람만큼 완벽하게 그 언어를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발음도 그렇고, 뭐 기적적으로 뭐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로 배우고 말하고 쓰고 듣고 읽고 이런 거 모국어, 한국어 모국어 환경에서 언어를 접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말을 잘 듣고 잘 쓰고 잘 말하죠. 뭐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걸로는 뭐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언어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비슷하다는 이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성악하는 그 학생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악이나 예를 들어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성악을 하는 집안에서의 학생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있죠. 부모가 당연히 그 계열의 전문가니까 발성법을 가르치죠,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맨날 이거 하실 거 아니에요. 에? 저는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막 이거 음악 시간에만 해봤지 우리 집에서 그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성악이나 음악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음악하는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뭔가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고, 애들도.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아이가 꼭 미래 성악가가 되라고 해서 그런 기대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야, 이거 어렸을 때부터 준비가 되지 않냐고 나이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죠. 엄마 아빠가 축구 선수인 경우에는 아이들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놀이 할 때 공 차고 그러잖아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하고 축구 해본 적 없습니다. 내 말 맞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미술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또 엄마 아빠의 피를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종이 주고 그림 그리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오늘은 이제 성악이라고 한번 테마를, 부모가 성악을 하셨던 분이라거나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음악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죠. 우선 첫 번째는 그런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다라는 거. 예, 그 DN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피를 물려받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재능이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다고요. 그래서 음악하는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시키고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때 가서 갑자기 예체능 계열로 바꾸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예체능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돈이 많이 들죠. 다른 일반 학과목에 비해서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인데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갖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대학 가기는 참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대도 아무래도 부모가 의사인 집안에서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뭐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뭐 전 국민이 다 하는 거니까 하다가 요즘 뭐 의시대 안 나오고 그냥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는 아무런 비전도 없는 것 같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 대학 가려면 넌 예체능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냐?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양궁을 한다거나 펜싱을 한다거나 승마를 한다거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이런 어떤 특별한 종목의 스포츠를 하는 게 대학 가는데 유리해서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아시죠? 있잖아, 그런 거. 예, 예. 바로 그런 이유로 중학교 때 그냥 아빠는 돈 좀 있으니까 그냥 예체능해서 가자. 그리고 과거보다 체육인들도 위상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 공차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돈 있는 애들이 그죠? 체육학과 가고 체육지도사 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길을 그 예체능으로 바꾸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다 플러스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 아이들의 그 미래 꿈을 이렇게 들어보면 연예인 되는 게 뭐 거의 탑이잖아, 탑. 연예인 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 삼아 뭐 방송 댄스 이렇게 춤도 추고 요즘 뭐 아이돌이 워낙 세계적으로 한국이 인기니까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춤도 추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 축구 스타 뭐 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또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 예체능을 대하는 게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가정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을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계통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백그라운드 없이 이제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다 보니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예체능으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요즘 인기가 또 연예인들이 많다 보니 많은 아이들의 꿈이 연예인. 그래서 또 이렇게 예능을 하는 그리고 뭐 성악가 나와가지고 트로트 가수 되고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중학교 이후에 과정을 확 바꿔서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가 음악을 한다, 뭐 체육을 한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주 예체능은 절대적이라는 제 의미는 뭐냐면 예체능은 부모의 피가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피라고 하는 것은 진짜 피라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놓이고 그런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지도를 받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런 게 아니라도 애시당초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뭐 임영웅이라든가 이런 거 트로트 가수들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 가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노래에 재능이 있었고 요즘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주 꼬맹이들 초등학생들 보면 참 기도 안 막히죠. 저런 아이들이 노래하는 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트로트계에 또 별이 됩니다. 설령 텔레비전에 안 나와도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막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설령 가수가 아니라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한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는 거죠. 동네 경연대회 나가고 마을잔치 나가고 전국 노래자랑 나가고 뭐 트로트 경연대회 나가고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면 그러면 이제 조금 맷집이 생기죠. 그러면서 커가는 겁니다. 예체능은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요즘 이제 대학들은 많은데 학생이 적으니까 뭐 어떻게든 뭐 성악을 하든 바이올린을 하든 뭐를 하든 대학 가는 건 사실 무리가 없죠. 뭐 서울대학교 성악과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조금 수준이 낮은 지방대학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예전엔 4년제 대학 가기도 어렵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 다음 뭐 하냐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게 뭐 성악가뿐만 아니라
뭐 경제학과 나온데 뭐 경제학 뭐 돈 잘 법니까? 뭐 신문방송학과 나온다고 해서 뭐 방송합니까? 대학은 그냥 다 그런 거지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요, 이게 대한민국의 참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요? 공부는 결국은 혼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기본을 배우는 게 그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유리하고 뭐 그런 문제가 없진 않죠. 대한민국도 뭐 그래갖고 뭐 자격증 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는 게 좀 유리하긴 하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 공부 자체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많은 과목들이 외워서 그대로 이렇게 뱉어내고 토시까지 안 틀리게 이렇게 뱉어내고 그걸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그 정답을 맞추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답의 대부분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뱉어내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공부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챗GPT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야. 말이 되냐고. 이길 수 있어 인간이? 이길 수 없잖아요. 네? 앞으로의 공부는 그러니까 선진국의 공부는 챗GPT를 이기는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챗GPT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네? 챗GPT는 그러니까 AI는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챗GPT는 과거의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을 해서 빠르게 찾아내서 물어보는 질문에 획! 이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많은 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챗GPT하고 싸우는 게 우리의 공부잖아요. 그런데 챗GPT가 하지 못하는 영역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 과거의 데이터인데 미래 거는 모르잖아 챗GPT가. 그러니까 선진국의 교육은 챗GPT가 할 수 없는 것을 또는 챗GPT를 부리는 방법을 공부시키는 게 그게 공부죠. 챗GPT가 할 줄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걸. 즉 미래의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을 서양에서는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부는 과거의 것을 불러들여서 증명하는 거. 나 이만큼 알고 있어. 증명하는 거. 이거를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너희도 최대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을 잘 받아서 이렇게 뱉어내라. 그거를 우리는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거 되도 않는 거죠. 그건 공부 아니야. 그런 거는 이제는 다 컴퓨터가 해낼 수 있는 거를 컴퓨터하고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바보 교육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 교육은 가면은 정답이 없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생각이 뭐야? 너의 것을 얘기해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그룹 프로젝트도 많이 주죠. 그래서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독립심도 강하고 미래를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되게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시키는 일은 되게 잘하죠.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그런 것은 뛰어난데 그냥 주제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굉장히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 점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만나서 전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악을 해서 참 크게 된다는 것이 어쩌면 한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배운 것은 미래에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영어 좀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사고방식의 유연성, 그렇게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뱉어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새로운 거를 찾아내는 사고의 유연성을 좀 기르고, 또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서 미래에 음악과 관련되어서 한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라. 그런 제가 아이디어를 좀 줬거든요. 그럼 그런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아이돌이 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아이를 외국으로 수출해서 그 외국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많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뭐 BTS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 많은 공연을 혼자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생들 좀 저렴하게 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그 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뭐 삼성 뭐 그런 그룹이 있겠죠. 그런 거 동남아 이런 데도, 그런 데도 보면은 뭐 뭐라 해야 될까? 창립 50주년 기념 뭐 이런 행사 때 그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들을 무대에 세워서 그 나라 그 직원들이 막 같이 그 노래를 부르게 한다거나,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BTS를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을 키워내는 그런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설립을 한다거나, 그래서 한국의 그런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압구정동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요, 아이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원이죠. 음악 학원인데 아이돌 양성 학원입니다. 근데 그런 학원들에 보면은 해외에서 온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즘 아이돌 그룹들 보면은 한국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뭐 태국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세계 각국 아이들이 끼어져 있죠. 왜 그래요? 그래야 그 나라에 가서 공연할 때 유리하잖아요. 세계화되기가 유리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태국이나 베트남, 뭐 캄보디아, 아니면 뭐 헝가리 이런 데다가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 학원도 만들고, 그 학원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그 원산지인 그 K-팝의 원산지인 한국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학원으로 입학을 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도와준다거나,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도 유창해야 되고, 첫째, 음악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댄스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셋째,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멋진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어디 직업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찾아내서 미래를 개척해야 그 사람의 먹거리가 있지. 우리는 성악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서울대 성악과 가고,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석사 박사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돌아왔고 대학교 교수 되고, 그냥 전통적인 길만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꼭 기존에 있는 길만을 고집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정통파로 가기에는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길로 가서 순수한 정통파로 성공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려면 그걸 응용해서, 제가 지금 그 직업의 한 가지를 지금 얘기했을 뿐이에요. 저는 항상 머리가 어떻게 도냐면은 남들이 하는 거 안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낸다. 이게 저는 항상 생활 신조거든요. 절대 남이 하는 길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체능을 전공했던 많은 학생들이 언어에, 영어에 능통하고, 영어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세계관을 갖고, 꼭 한국에서 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갖는데 대한민국이 요즘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앞에 K가 들어가면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언어적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의 유연성,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의 유연성.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거를 먼저 뭔가를 개척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을 알아야 그게 개척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넓은 세상을 좀 보면서 언어 능력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사고의 유연성, 이런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거 있고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최고야. 그게 최고야.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야, 넌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엄청나게 제가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결정하고 일주일 만에 그냥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도 절대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예, 진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그리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부모는 자기가 갔던 길을 자식에게 조금 쉽게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냥 전형적인 방식으로 주로 이제 공무원을 했거나 시험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오로지 시험 가고 안전한 길에 가라.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세상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모험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인물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험도 하다 보면 맷집이 생깁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이 산을 올라오는 것도 최초에는 모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험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노크를 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는 길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가운데 예체능 쪽에 지금 가 있다, 또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연락 한번 주세요. 미래 계획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연락처 밑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